그리고 워치4 같은 경우는 체지방까지 추가되어서 굳이 인바디에서 측정을 안 해도 비교적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워치4와 애플워치 7을 자세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워치4는 삼성 웨어러블 제품 중에서는 대표적인 모델이고요. 애플워치 7은 애플의 웨어러블 제품 중에서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사실 두 모델이 비교할 만한 접점들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서로 운영체제가 완전히 다르고 스마트폰을 갤럭시 폰을 쓰느냐 아니면 아이폰을 쓰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갤럭시 폰과 아이폰 둘 중 고민하는 분들 중에 웨어러블까지 세트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먼저 두 모델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모델이 모양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이 되고요. 애플워치 7은 1세대부터 내려온 사각형 디자인 그대로이지만 사실 원래는 삼성이 먼저 사각형 디자인을 사용했고 2013년 9월에 갤럭시 노트 3 출시 때 함께 갤럭시 기어라는 네이밍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네이밍이 몇 번 바뀌어서 갤럭시 S2 모델부터 지금의 원형 디자인으로 바뀐 것이고요. 애플워치는 갤럭시 기어가 출시되고 1년 후에 2014년 9월에 현재의 사각형 모양 그대로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국내에는 해를 넘겨서 2015년에 정식 출시를 했고요. 자, 다음은 디자인입니다. 워치4는 43mm이고요. 애플워치 7은 41mm입니다. 워치4는 원형 디자인에 44mm여서 화면이 크고 시원시원합니다. 전작에 비해서 워치4는 화면 해상도를 올려서 보기가 한층 더 좋아졌고요. 450에 450으로 1:1 비율이고 슈퍼 아몰레드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7은 세로 방향으로 긴 비율인 352에 430이고 LTPO OLED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두 모델 모두 알루미늄 재질이고요. 워치4가 43mm여서 확실히 크게 보이고요. 애플워치 7은 작아서 저의 손목이 더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애플워치 7의 다른 영상을 보고 워치가 너무 작아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색상은 워치4가 실버이고 애플워치 7이 어비스 블루 색상입니다. 실버 색상은 가장 무난한 색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애플워치 7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색상인데 저는 마음에 드니까 구매를 했겠죠. 색상에 대한 이 선택의 폭도 애플워치가 더욱 다양합니다. 모두 10가지 색상 중에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알루미늄은 5가지 색상이고 스테인리스 스틸에서는 3가지 색상을 고를 수 있고요. 티타늄에서는 2가지 색상을 고를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천차만별이니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추가로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줄질을 할 수 있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모두 말씀드리는 것이 힘들고요. 가격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애플워치 4도 요즘은 다양한 줄질을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사용성입니다. 먼저 밴드 교체 방식부터 보면 두 모델이 완전히 다릅니다. 워치4는 이렇게 레버를 밀어서 밴드를 빼면 되는데요. 불편한 점은 이 손톱이 짧으면 레버를 미는 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손톱이 길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잘못하면 손톱이 부러질 수 있어서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끼울 때도 이 레버를 잡아 당겨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정말 불편했고요. 반면 애플워치 7은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이 버튼만 누르면 좌우 어느 쪽이든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질할 때 편하게 바꿀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방식도 단점은 있는데요. 바로 먼지나 이물질 같은 것이 여기에 끼기 쉬워서 장시간 사용하면 정말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착용감은 개인적으로 애플워치 7이 정말 좋습니다. 장시간 착용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요. 워치4는 전작인 워치 액티브 2보다 착용감은 많이 좋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이 애플워치 7보다는 떨어집니다. 43mm 같은 경우는 이 폭이 넓어서 걸리적거릴 때가 많았고요. 그리고 애플워치 7은 이 우측에 디지털 크라운이라는 다이얼 겸 버튼이 탑재되어 있는데 일명 용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용두의 사용성과 이 편의성이 좋다는 것은 애플워치를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없어서는 안 될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자, 확대, 스크롤,
볼륨 올리고 내리기까지 상황에 맞게 이 기능이 달라지고요. 누르면 홈으로 갈 수 있는 다기능 입력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워치에 이런 기능을 채택한 것은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고요. 반면 갤럭시 워치 4는 이 홈 버튼과 뒤로 가기 버튼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베젤이라고 해서 베젤 주변을 돌리면 실제 다이얼을 돌리듯이 타일을 넘기거나 스크롤을 하거나 볼륨 등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 터치 베젤은 익숙해지기가 힘들고요. 조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기능이고요. 확실히 이 부분은 애플워치 7의 이 용두 버튼보다는 사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 갤럭시 워치 4부터 타이젠 OS 대신 구글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웨어 OS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존 타이젠 OS에서 불편했던 점들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가장 불편했던 이 앱스 화면이 이제는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불편한 터치 베젤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건강 관련 기능들을 빼둘 수 없죠. 두 모델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디테일에서 조금씩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워치4 같은 경우는 체지방을 측정할 수 있고요. 자, 먼저 수면 측정을 보면 이 애플워치 7의 경우는 수면 시간, 그리고 심박수, 평균 수면 시간, 호흡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 호흡수와 심박수는 당일 수면 측정한 데이터만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고요. 이게 날짜가 지나서 내일이 되면 모아서 볼 수 없고 보려면 따로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반면 워치4는 수면 측정을 하면 다양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수면에 관련된 데이터도 다양하게 볼 수 있고요. 수면 시간은 물론 렘 수면, 깊은 수면 등을 볼 수 있고요. 애플워치 7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보려면 유료 앱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수면 중 혈중 산소와 그리고 코골이까지 체크를 해줍니다. 이 과거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수면 중 혈중산소와 코골이도 같이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수면 측정 관련 유료 앱은 슬립 사이클을 추천드립니다.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전도 측정도 가능합니다. 두 모델이 측정 방식이 동일한데요. 이렇게 버튼에 손가락을 대고 하는 방식입니다. 애플워치 7 같은 경우는 측정을 제대로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번에 측정이 정말 잘 됩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고요. 반면 워치4는 심전도 측정을 하는 앱이 따로 있는데 삼성 헬스 모니터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 헬스 모니터가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권한 허용 등 설정을 또 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하려고 하다가도 하기 싫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워치 7에 비해서 몇 가지 절차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편하고요. 그리고 측정 오류가 뜨는 경우가 있어서 측정 데이터를 얻는 것이 쉽지 않고요. 이런 문제는 워치 액티브 2와 워치 3에서도 계속 있던 문제점인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치 4 같은 경우는 체지방까지 추가되어서 굳이 인바디에서 측정을 안 해도 비교적 괜찮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체지방 측정 기능을 넣은 것은 신의 한 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건강 요약은 애플워치 7이 더 보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13 프로의 이 건강 앱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항목들을 잘 정리해서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렇게 모든 이 건강 데이터로 들어오면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런 데이터는 AI가 알아서 작성해 주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잘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 워치4의 삼성 헬스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눌러서 찾아서 봐야 되고요. 현재 나의 추세를 알려고 해도 쉽지 않아서 이런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도 한정적이고요. 내가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하는지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시계 화면 같은 경우는 애플워치 7은 시계 화면을 등록하면 여러가지 워치 페이스를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것이 편한 것은 컴플리케이션을 여러가지를 용도에 맞게 다르게 등록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스와이프만 하면 다른 워치 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고요. 반면 이 워치4 같은 경우는 워치 페이스를 하나만 등록할 수 있어서 바꿀 때마다 이렇게
길게 눌러서 바꿔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워치4 44mm의 배터리 용량은 361mAh입니다. 애플워치 7은 265.9mAh이고요. 워치4의 이 스펙상 사용시간은 최대 사용시간이 40시간이고요. 거의 일주일 넘게 사용하면서 보니까 8시간 기준으로 하루 종일 외부에서 착용하고 사용하면 거의 40%에서 60% 정도 남으니까 매일 충전을 해줘야 되겠죠. 애플워치 7의 스펙상 사용시간은 GPS 기준으로 최대 18시간이라고 하는데요. 24시간을 사용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AOD를 사용하면서 아이폰과 상시로 계속 연결해서 사용한다면 8시간 정도 사용하면 30에서 40%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애플워치 7 같은 경우는 충전 속도가 빨라져서 사용성은 굉장히 좋아졌고요. 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5분 정도 걸리고요. 완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이내에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워치4 같은 경우는 S21 울트라에서도 바로 충전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점은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으로 갤럭시 워치4와 애플워치 7을 비교해 봤는데요. 일방적으로 특정 모델이 월등히 앞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호불호가 갈리고요. 그리고 특히 스마트폰을 아이폰으로 사용한다면 애플워치 7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갤럭시를 사용한다면 굳이 워치4를 사용 안 해도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두 모델 중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운동 데이터와 안정적인 사용성을 원한다면 애플워치 7을 추천드리고요. 체지방 같은 다른 워치에서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워치4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추가로 워치4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바뀌고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시간의 이 건강 데이터를 축적하고 싶다면 애플워치 7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워치4와 애플워치 7을 자세하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